네, 안녕하세요. 김나은 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절차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근로자가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절차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총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우선적으로는 직장 내에 고충 신고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.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로자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고충 처리 센터를 통해서 괴롭힘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계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으로 노동청 진정인데요. 이제 퇴사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를 한다든지 또는 재직 중이지만 이제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를 밟았으나 그 과정이 조금 미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우선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처리를 하여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좀 원활하게 좀 피해를 회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좀 들으셔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뭐 피해에 대해서 합의를 원하는지 또는 정식 조사를 원하는지 그런 내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매뉴얼이 좀 구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매뉴얼로 좀 가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그 별도의 조사 기관을 꾸려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부적인 위원으로 좀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외부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뭐 뒤에 넘어가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으로 사건 처리 원칙인데요. 우선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제 사건을 접수를 받게 될 거다 또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진행의 첫 순서는 바로 상담입니다.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상담을 먼저 해서 뭐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느냐를 물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. 만약에 제3자가 신고를 했었을 경우에는 신고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서 뭐 어떻게 처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조사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보시면은 이 피해자가 저는 단순하게 행위자랑 좀 분리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는 생략이 될 거고요. 이제 간단하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뭐 약식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간단한 보고서 같은 내용을 마련을 해서 그리고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고 이게 좀 피해가 맞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면은 행위자 분리를 해서 이 사건은 종결이 되게 됩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행위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든지 또는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상담자는 약식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약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합의를 진행을 하거나 또는 이 행위자가 합의를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피해자에게 의사를 여쭤보고 정식 조사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정식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바로 정식 조사를 원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.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식 조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정식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될 거고요. 그래서 그 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뭐 행위자가 행위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치고 그 마지막에는 뭐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합의에 대한 내용을 이행을 했는지 또는 이 행위자가 2차 가해를 하진 않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 사건 처리 절차 중에 사건 접수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3자가 지나가다가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같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사업장에서 이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고충 처리 담당자가 지켜보다가 이거는 뭔가 괴롭힘이다라고 한다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이런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좀 비밀이 유지가 된다, 비밀이 보완이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고지를 해서
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거고요.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비밀 유지 서약서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신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절차를 마련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이제 피해자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피해자를 즉시 상담을 해야 될 거고요. 만약에 제3자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제3자를 먼저 조사를 해서 조사보다는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3자를 상담을 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들어본 후에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상담 요청을 해서 이제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다음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앞으로의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약식 조사인데요. 피해자가 간단하게 행위자와 합의만을 원한다라고 하면 약식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약식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합의를 빨리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약식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자가 하는 게 일반적이고 바람직하기는 하나 만약에 이런 별도의 조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을 좀 잘 알고 있는 상담자가 직접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약식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이 합의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식 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정식 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이러한 정식 조사에 대한 내용은 취업 규칙에 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취업 규칙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식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. 이거는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밀 유지 의무이기 때문에 조사자든 뭐 참고인이든 뭐 피해자든 뭐 행위자든 다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식 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는 내용을 살펴본다면요. 우선적으로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대면 조사를 진행을 할 때는 공정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조사자는 2명 이상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. 뭐 가끔 가다가 한 명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. 뭐 한 명이 한다고 해서 뭐 공정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조금 더 공정한 그런 판단을 위해서는 조사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더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사를 진행을 할 때는 피해자 먼저 조사를 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와 관련된 참고인을 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로 사실이 맞는지 혹시 들었는 게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자를 조사를 해서 행위자가 진짜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대면 조사를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여력이 되지 않아서 대면 조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서면 조사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피해자 또는 가해자 이렇게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정식 조사가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. 이제 당연하게 조사가 끝나면 이 사업주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를 조사자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해당 조사 보고서 내용에는 이제 진짜로 이런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그런 판단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괴롭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까지 한꺼번에 담겨서 제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확인 및 조치라고 해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.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행위자와 분리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담자가 조사를 간단하게 했었을 때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고 분리 조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행위자가 제3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서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 그런 내용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피해자가
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약식 조사를 하고 나서요.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행위자한테 요구안을 전달을 합니다. 그러면은 행위자가 해당 요구안을 보고 이거는 내가 이행을 할 수 있겠다. 미안하다.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제 행위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 조사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이 행위자에 대해서 뭐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 모니터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정식 조사를 한 경우인데요. 정식 조사를 했었을 때 이제 우선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는 이제 원하는 사항을 사업주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행위자랑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. 이런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때 뭔가 물리적인 분리 조치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분리 조치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정식 조사 결과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처리를 할 것인지, 그리고 뭐 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뭐 유급휴가를 부여를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입니다. 이제 사업장에서 사건을 종결을 하고 나서 이제 행위자의 괴롭힘이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행위자가 그 당사자,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를 보복하지 않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,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우리 사업장 내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.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.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비밀 유지 의무를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생략을 하신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노동부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직장 내에서 처리를 하는 방안이었고요. 이제 근로자분이 직장 내에서 처리를 했는데 뭐 잘 되지 않거나 또는 바로 노동부로 넘어갔었을 때 이제 처리되는 내용입니다. 이제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취업 규칙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사내에 미신고를 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노동부에서는 사내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을 하라라는 내용으로 지도를 하고요. 그리고 그 의행 결과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식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사업주가 직접 괴롭힘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업장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식 조사가 노동부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식 조사를 했었을 때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동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개선 지도를 하게 됩니다. 그러나 만약에 위반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이 되고 필요시에 컨설팅으로 좀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노동부 신고 사건 처리 내용 중에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에 사업장에 신고 없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요. 이제 노동부에서는 진정인에게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신고를 하세요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부에서 해당 내용을 듣고 그리고 나서 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을 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나서 노동부가 조사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을 하게 될 거고,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. 네, 다음으로는 근로자가 행위자인 경우는 동일한데요. 이제 사업장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진정을 제기를 한 경우입니다. 이 경우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조사하세요라고 시행을 지시를 합니다. 만약에 이를 불이행했었을 때는 과태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사업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치 내용이 뭔가 진정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. 뭐 조치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.
그리고 나서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. 만약에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정 지시 명령을 내리게 될 거고,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 조치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세요라고 지도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노동청에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리 절차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